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오전 운행 끝내고 와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저녁이나 밤 운행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 영상 주제는 자영업 창업과 개인택시 창업을 개인택시 기사 관점에서 매우 편향적으로 비교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자, 국세청 창업 첫 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살아남느냐입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 1년 생존율이 77.9%입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창업을 하고 1년 안에 망하는 생활업종들 창업이 무려 22%가 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버티면 이제 다 좋아지냐? 아니요. 3년까지 생존하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53.8%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창업하고 3년을 못 버티고 망하는 이들이 46%가 넘는다는 것이죠. 이때는 무섭죠,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5년 생존율은 얼마일까요? 39.6%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창업을 한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오늘 창업을 10명이 했다 그러면 6명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 정도로 자영업 창업 시장은 무섭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외식 관련 업종에서 2023년 신규 사업자 수 위에서 5년 생존율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한식 음식점 있죠. 1년 생존율이 80.3%입니다. 그냥 한 20%가 1년 안에 이미 망하고 그 다음 2년 생존율이 61%.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걸로 연도별로 망하는 걸로 얘기해 볼게요. 2년째에 40%가 망합니다. 3년째에 50%가 망하고 4년째에 60%가 망하고 5년째에 약 64%, 5% 정도 이상이 망합니다. 안 망하는 게 이상하겠죠, 사실은. 또 다른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음료 전문점이죠. 자, 이들도 비슷합니다. 1년째에 한 17% 정도가 망하고 2년째에 7%, 8% 이상이 망합니다. 3년째에 역시나 50%, 조금 안 되는 한 46% 정도가 망하고 4년째에 이미 57% 정도가 망합니다. 그리고 5년째에 66%가량이 망합니다. 비슷하게 망해요.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보는 저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이나 자 이런 것들이 불과 4년, 5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절반이. 5년이 저 지금 보이는 그 가게들 중에서 절반은 5년 뒤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5년이 무슨 말이에요? 3년 정도 만에 다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다. 패스트푸드점도 5년 생존율이 33%입니다. 그리고 3년 생존율은 역시나 46%. 3년 안에 절반 이상이 망한다. 분식점 똑같습니다. 3년 생존율이 46%예요. 네. 3년 만에 절반 이상이 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이죠. 편의점은 그나마 좀 덜 망하긴 합니다. 볼까요? 1년 생존율이 90이니까 1년 안에 10%가 망하고 2년 안에 20%가 망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30%가 망하고 4년 만에 40%. 비슷하네요. 그래서 대략 한 3년이 지나면 거의 한 30% 이상은 망해가고 그 다음 5년이 지나면 역시나 절반 이상이 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같은 것들 가장 많이 보는 프랜차이저 그런 것들 창업하면 3년 내에 그냥 절반은 다 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많이 몰려 살고 계속 은퇴자들이 나오고 돈 들고 프랜차이즈에 돈만 집어넣고 계속 창업을 옆에 가게 하고 여기 돈 된다고 하면 옆에 가게 또 커피 전문점 생기고 여기 식당 잘 된다고 하면 그 옆에 식당 또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게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택시는 얼마나 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서울 기준으로 개인 택시가 2013년에 49,398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40,080세대입니다. 약 10년, 11년 만에 택시 숫자가 한 300대, 400대 가까이 줄었네요. 350대. 그러면 연도별로 본다면 거의 30대, 1년에 30대 정도. 49,000대 중에서 1년에 30대 정도의 개인 택시는 사라집니다. 망하는 것이겠죠. 자, 그 망하는 이유들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 면허 감소,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등등입니다. 물론 최근에 음주운전 같은 것 혹은 벌점이나 이걸로 인해서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맞냐 아니냐라고 막 대법까지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벌점이 넘어버리거나 그러면 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네, 그 택시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네, 개인 택시가 사라집니다.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만약에 미래에 취소가 안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더더욱 유리한 것이고,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1년에 취소되는 분들은 한 30 몇 분, 40 몇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야 사실 어쩔 수가 없겠죠. 왜 뭐 남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고 그다음 뭐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뺑소니 한다든지 뭔가, 그게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 면허가 취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파심에 얘기 드리지만 저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대부분 술 마시고 당일 운전한 게 아니에요. 숙취로 인한 취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시고 반주로, 여러분들 뭐 우리 기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일 끝나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시면 식사하시면서 반주로 술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렇게 반주 마시고 다음날 네, 오전에 일찍 근무 나왔는데 6시, 5시에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마침 새벽에 음주 단속해서 그 숙취로 단속돼서 취소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다음날 휴문 날 아니면 저녁에 반주로도 웬만하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거 습관화된 분들이 대부분 면허 날립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얘기 드립니다. 저녁에도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하는 날, 다음날 운 없이 아다리 잘못되면 오전 이른 시간 그 음주 단속에 걸립니다.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우리 면허 취소가 될 수가 없죠. 자, 이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그것과 그다음 개인 택시 창업. 자, 돈이라고 하면 비슷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창업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거기에 돈도 한 1억, 1억 5천, 2억 정도 들겠죠. 개인 택시도 비슷하겠죠. 1억, 1억 5천, 2억 들겠죠. 자, 일단 5년 내에 망할 확률은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은 50에서 70%가 망하죠. 앞에 통계 보셨죠? 국세청 통계? 네, 50% 적은 게 50%고 많으면 5년 내에 70%가 망합니다. 돈 다 날린 거죠. 그러면 개인 택시는 우리가 49,398대. 근데 5년으로 잘라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49,202대에서 49,080세대가 됐습니다. 약 120대 정도가 사라졌어요. 49,000대 중에서. 자, 0.1%도 안 돼요. 심지어 저것도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니까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5년 내에 망할 확률이 비교가 안 되죠. 프랜차이즈가 한 50에서 70%, 개인 택시는 0.1%. 그다음 스트레스를 일하는 중에 많이 받냐? 프랜차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장사가 잘 돼도 힘들고 직원 때문에 뭐 그런 거 자영업이나 사람 써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돈이나 그런 것도 스트레스지만 사람 스트레스, 직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참 내 맘 같지 않게 되죠. 네, 반면에 개인 택시는 뭐 적당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심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편하다. 그리고 이게 장사 같은 경우에는 참 사람들을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고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 잘못 퍼지면 정말 힘들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야. 택시 손님이야. 타고 내리면 끝이에요. 이제 안 볼 사람이에요. 물론 가끔 다시 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안 볼 사람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건강을 잃을 확률. 자,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5년 만에 망해버리면 뭐 적당히. 다만 이건 이제 우리도
적당히 개인 택시도 무리 안 해야 되는데 또 동료없이 무리하시는 분들은 또 건강을 잃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건 둘 다 쌤쌤으로 적당히로 합시다. 그다음 자유로움에서 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프랜차이즈 창업은 자유로움이 없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내 스스로 돈을 내고 감옥에 들어간 꼴이다라는 게 자영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 창업하면 내가 문을 닫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열어야 되는데 또 사람 없을 때는 더 스트레스고 자유로움이 없죠. 근데 개인 택시는 너무나 자유롭죠. 비교가 안 되죠. 그다음 가족 일손. 이게 또 자영업을 창업하면 결국은 요즘에 인건비가 많고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 도와야 돼요. 프랜차이즈 창업 식당 같은 거 하면 결국은 매출 안 나오면 가족들 나와서 뭐 애 학교 끝나면 와서 좀 도와달라, 와이프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되면 또 가족도 다 힘들죠. 개인 택시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야 뭐 꿀을 빠는 거죠. 물려줄 자산 가치에서 한번 보죠. 프랜차이즈 창업이 5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물려줄 자산 가치가 있습니까? 안 망하면 있긴 있죠. 근데 5년 내 망할 확률이 얼마였죠? 50에서 70%. 결국은 절반 이상은 물려줄 자산이 없어요. 망했는데 뭘 물려줍니까? 반면에 개인 택시는 그렇죠. 번호판과 차값을 물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잘하겠죠. 얼굴 한 번 찾아뵙고 두 번 찾아뵙고 자, 경제가 나쁘면 결국은 경제가 돈 버는데 중요한데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프랜차이즈 창업 장사는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되죠. 경제가 나쁘니까. 근데 개인 택시도 장사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굶나? 아니죠. 프랜차이즈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또 인기가 없으면 진짜 오히려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될 정도로 돈을 못 법니다. 근데 택시는 배를 굶을 일은 없어요. 돈의 수입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왜? 택시도 한정되어 있고 손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질지라도 아예 밥을 굶질 않는다. 하지만 또 오히려 장사가 안 되면 개인 택시는 어떤 현상이 있죠? 바로 번호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에이 장사 안 되네. 아유 요즘 경제 힘드네. 그러면 그만두자라고 이제 팔로 닦았는데 내가 한 8천에 샀는데 번호판 가격이 1억 2천이니까 와 이걸로 4천 벌었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좋으면 뭐 프랜차이즈도 장사는 잘 되죠. 개인 택시 역시도 경제가 좋으면 번호판 가격은 좀 내리지만 역시나 장사가 잘 됩니다. 자, 만약에 하시는 사장님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프랜차이즈 창업은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사장이 결국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다 아는데 그 중요한 사장이 빠져버리거나 쉬게 되면 골치 아프죠. 직원들만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근데 개인 택시는 뭐 내가 건강이 좀 나빠지면 검진 잘 받고 수술하거나 치료하고 한참 좀 쉬다가 다시 천천히 일을 하면 되고 일도 좀 적게 하면 돼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즉 내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택시 창업에서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런 것들을 모르죠. 몰라서 그냥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그런데 이제 가서 사장님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좋아하다가 이제 돈 홀라당 날리고 3년 만에 50%, 70%다 폐업하고 망하는 거죠. 반면에 택시라는 이미지는 아직 뭐 완전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택시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하죠. 특히 많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의 가치를 알고 택시로 계속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택시의 개인 택시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까 개인 택시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뭐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글쎄요. 3년 5년 만에 50% 70%가 망하는데 그걸 굳이 도박성으로 할 필요가 있나? 망하지 않는 개인 택시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해보시면 결국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가 개인 택시로 들어오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 택시 하시다가 다시 창업하고 나가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거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개인 택시로 넘어오신 분들은 꽤나 많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일하면서 쭉 거리 가면 수많은 저 임대 혹은 폐업하고 아니면 철거하고 막 뜯어내고 있는 그런 가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게 다 적게는 몇 천부터 수억 들여서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창업한 건데 그거 다 망해가는 곳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안 날린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개인 택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 택시를 했으면 저거 안 날리고 그냥 평범하게만 일해도 무난하게 돈 벌고 평범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갔을 텐데 괜히 사장 소리 듣겠다고 저렇게 돈 발라서 창업했다가 싹 돈 다 날린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린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럴수록 개인 택시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비교를 좀 개인 택시 편에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